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데요. 교실 맨 뒤에 보면 뭐 교훈도 써 있고 뭐 급훈도 써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좀 자주 등장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환절기 위생에 주의하자 뭐 이런 글귀가 기억이 납니다. 뭐 그때야 환절기 위생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와서 보니까 정말 환절기 때는 감기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온도가 한 2도, 3도까지 떨어집니다. 굉장히 좀 싸늘하죠. 그런데 낮에 온도는 한 18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이야말로 정말 환절기 위생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멀리 미국이나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환절기 위생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금요일 오늘 방송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거의 특집 분위기로 오늘 미국 주식 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금요일의 오미주 바로 시작합니다. 평소에 제가 미주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뉴스는요. 보통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안 좋은 소식도 여과 없이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을 혼합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긴장을 늦추시고 시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요. 모든 소식들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또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인 뉴스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자,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볼 텐데 마감 시황 역시 우리를 흐뭇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S&P 500이 1.43%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존스 역시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무려 1.93%, 뭐 이 정도면 급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러셀 2000이 1.13%, 전반적으로 뭐 가치주, 성장주, 테크주 뭐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종목이 좋은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요. 무려 9.82%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메가테크 기업에 속하는 그런 주식인데 주가가 이렇게 10% 가까이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 정도가 되면 폭등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EV고가 9% 폭등을 했고요. AMD 역시 5.8%라는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테라다인이 5.3%, 우버가 4.96%, 그러니까 우버가 한 5%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에도 굉장히 멋진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LA가 4.92%, SQM, 뭐 제가 새롭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종목이죠. 소시에다드 키미카의 티커네임이 SQM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리튬 관련된 종목 3개를 소개해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던 종목인데 무려 4.73%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을 좀 놓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4.08, 에디타스가 4.06, 에어비앤비 4.06, 쿼버가 4.01% 올라갔고요. 뭐 그 밖에도 3% 이상 올라간 종목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어제 굉장히 좀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 위주로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 와중에 떨어진 종목이 있는지 좀 봐야겠죠. 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프로테라가 6.8%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요. C 리미티드가 2.76% 마이너스, 업스타트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집니다. 2.7% 마이너스고요. 그랩이 2.16% 마이너스, 퍼시픽 바이오가 2.13, IONQ가 1.76% 떨어졌습니다. 뭐 그 밖에 오픈도어라든지 레모네이드, 애쉬, 로빈후드 같은 것은 이제 1%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심한 변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지수는 나스닥이었잖아요. 나스닥이 무려 1.93%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지난 2주 동안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스닥이 열흘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가 무려 12.8%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뭐 2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뭐 12% 넘게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지수가 그랬다는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예전부터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진득하게 미국 주식시장에 남아있는가가 가장 커다란 관건이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번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뭐 금리 인상은 말할 것도 없이요. 뭐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뭐 7.9%라는 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우리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은 이렇게 단 열흘 만에 12% 넘게 급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너무 굴리고 이렇게 타이밍을 재고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오래 심리적으로 안정을 꾀하면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머무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하락장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 미주은과 함께 앞으로 10년, 15년, 20년까지 투자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교훈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가서 다시 뭐 20%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예전처럼 좀 너무 덜덜 떨거나 아니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하락장 그리고 급등하는 모습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하락장이 오면 느긋한 마음으로 한 주, 두 주 월급을 탈탈 털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길러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 확인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뭐 10% 가까이 폭등을 해버렸고요. 그 밖에도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가 2.86%나 급등을 했고요. 애플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역시도 2% 넘는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들을 이어서 2.03%, 마이크로소프트가 1.54%, 테슬라가 1.48% 상승을 했고요. 그 밖에 넷플릭스는 0.33%, 아마존이 0.15%로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준비된 기사는요,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매주 목요일이 되면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어제가 이제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위클리로 발표되는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숫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8만 7천이라고 써있죠. 뉴 잡리스 클레임이니까 새롭게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18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5 decade low라고 써 있죠. 자, decade는 10년입니다. 따라서 5 곱하기 10이니까 50년이죠. 50년 사상 이렇게까지 숫자가 낮은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잡리스 클레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 50년 만에 최하의 숫자가 지금 발표가 됐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레드 핫, 정말로 뜨거운 지금 고용시장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고용시장이 이렇게 좀 가라앉을 염려는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리세션이잖아요. 경기가 침체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증가하고 있죠. 여기저기서 미국이 곧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들려오고요. 따라서 고용시장이 얼마나 안정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소비 활동을 한다면 경기가 계속해서 굳건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제 이렇게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따라서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환호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숫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새롭게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숫자가 18만 7천 명이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숫자는 21만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대치에 비해서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숫자고요. 자, 지난주에는 21만 5천 명이었거든요. 따라서 한 주 만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감소를 한 거죠. 자, 두 번째로 continuing claim이라고 나와 있는데, continue라는 것은 이제 계속되는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고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총 숫자를 얘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135만
명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자, 예상치가 140만 명이었거든요. 따라서 무려 5만 명이나 적은 사람이 신청을 한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수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141만 7천 명이었거든요. 따라서 단 한 주 만에 141만 7천 명이 받던 실업 수당을 이제 한 주 후에 보니까 135만 명밖에 받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이제 실업 수당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18만 7천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좋은 건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1969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죠. 이때 9월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따라서 50년 만에 최저의 숫자가 발표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135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35만 명 역시 1970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 따라서 이 두 가지 숫자를 보고요.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뉴스의 주인공은 애플입니다. 자, 애플이 어떤 뉴스를 발표했길래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라고 했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애플이 보도되기를 어떠한 보도가 되고 있냐면 지금 서브스크립션 플랜을 런칭을 한다. 서브스크립션은 뭐냐면 이제 구독 모델이거든요. 뭐에 대한 구독 모델을 런칭을 하게 되냐면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하드웨어, 뭐 아이패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맥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하드웨어를요, 이제 판매하지 않고 빌려주면서 구독비를 받겠다. 뭐 이러한 식의 지금 비즈니스 플랜이 발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월정액이 생기는 거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맥북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어제 2.27% 정도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치솟았습니다. 자, 아이폰이라든지 다른 하드웨어 프로덕트를 이제 이런 먼슬리피를 받으면서 월정액을 받으면서 구독 모델로 바꾸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팀 쿡이 이끌고 있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아마도 조금 더 많은 매출을 이 디바이스에서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판매하면 그냥 끝이죠. 그냥 일회성 매출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구독 모델로 바꾸게 되면 제 생각에는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득이라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20만 원을 주고 하드웨어를 판매를 한다고 칠게요. 근데 이 120만 원을 한 번에 판매하지 대신 그냥 이제 구독 모델로 바꾸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치면 5만 원 곱하기 24가 지금 12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거랑 같은 매출을 2년이면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독 모델이 되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상위 단계의 기기로 계속해서 옮겨 타면서 애플에 한번 들어오면 다시 빠져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원래 애플을 이용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애플 기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나는 애플은 좀 너무 비싸고 좀 부담스러워, 사용하기가 좀 꺼려져, 이런 사람들이 뭐 한 달 정도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구독을 끊어버리면 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생태계에 발을 담궈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맥북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근데 이거를 모두 다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거를 구독 모델로 우리가 구입하는 대신 구독료를 주고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월정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좀 손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블룸버그가 또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인스톨먼트 플랜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는 이제 할부를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면 할부는 예를 들어서 12개월을 내면 끝, 아니면 24개월을 나눠서 내면 끝인데 이 모델은 그런 것이 아니죠. 계속 멤버로 남아있는 한 월정액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애플이 지금 현재 구독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애플 뮤직이라든지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도 지금 구독 모델로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올 인 원 번들로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애플 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플 원에 이제 하드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효과가 이번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인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지금 제가 안드로이드 마켓 시어를 살펴봤더니요. 아직까지도 70%가 넘어갑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전 세계의 모바일 폰에 지금 70% 이상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iOS의 생태계를 이용하는 유저는 28.27%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확정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같이 이제 삼성폰을 쓰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 아이패드를 렌트를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구독비를 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던 그걸 깨버리고 iOS의 생태계에 드디어 발을 담그게 되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커다란 이득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애플이 만들어내는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과거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자, 예전에는 뭐 10%도 되지 않았던 그런 서비스 매출이 최근 들어서는 20%를 넘어가는 그런 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점점 더 서비스 매출의 포션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원래는 이제 하드웨어를 산 사람만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매출이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드웨어를 빌려주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월정액을 받고 구독비를 받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하드웨어를 판매해서 만든 매출 그리고 구독 모델을 가지고 했던 매출이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애플에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숫자가 많아진다면 서비스 매출이 급격하게 늘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이번 전략은 제가 볼 때 하드웨어에서 구독 모델을 통해서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창출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사용자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결국 서비스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굉장히 좀 스마트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에서 들려온 대박 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대박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박 뉴스의 주인공은 바로 우버입니다. 자, 도대체 우버에서 어떠한 뉴스를 만들었길래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무브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보이는데 어떤 움직이냐면 지금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잠재력이냐면 역사상 가장 심볼릭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상징성이 엄청나게 좋은 역사상 최고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움직임이 이번에 우버에서 감지가 됐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버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곧 모든 뉴욕에 있는 택시를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에 리스팅을 하겠다, 올려버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고객들이 이제 우버 앱에 들어가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신청을 할 때 뉴욕 택시가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파트너십이 왜 역사상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는 그런 무브먼트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이 두 파티가 굉장히 뭐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껄끄러운 지금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뉴욕 택시라는 어떻게 보면 조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뉴욕의 택시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그 노란색의 택시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뉴욕의 어떻게 보면 교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그 누구도 경쟁할 수 없었던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버라는 새로운 존재, 혁신 기업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전혀 꿈쩍하지 않았던 이 산업 분야를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엄청난 전쟁이 예고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본격화되기도 전에 오히려 평화협정이 이번에 맺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번에 레포트를 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뉴욕 택시가 인티그레이트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킹 시스템, 예약 시스템을 우버의 애플리케이션과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우버 앱을 통해서도 뉴욕 택시의 기사를 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버의 계획에 따르면 지금 우리 같은 승객들이 내는 돈은 똑같다. 그러니까 뭐랑 뭐가 똑같냐면 우버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버 택시가 오나 아니면 뉴욕 택시가 오나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만약에 요금만 똑같다면 따라서 이 요금이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 손해를 보는 느낌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 차지를 하는 요금은 $20인데 예를 들어서
우버를 통해서 예약이 들어오면 $20 대신 뭐 $10라든지 $15밖에 받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윈윈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우버 시스템에 어플리케이션에 나의 택시가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없는 비즈니스잖아요. 따라서 빈차로 그냥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애플리케이션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정상적인 요금보다는 약간 할인된 금액이지만 또 하나의 비즈니스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버에도 좋고 그다음에 뉴욕 택시에도 손해볼 곳이 없는 그런 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너무나 바쁜 시간이라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막 피크 타임이라서 우버를 통한 예약이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거절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비즈니스가 절실할 때만 이 우버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약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택시 기사 입장에서도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 파트너십이 곧 이제 효과를 발휘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이 되는데 뉴욕에는 총 14,000개의 택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엄청난 의미죠. 이 애플리케이션에 원래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운전자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숫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14,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버의 힘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따라서 플랫폼은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 효과잖아요. 이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있고 사용 빈도가 높고 이런 거에 따라서 플랫폼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버가 가져가는 혜택은 정말 무한무진하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이 여러 명 있을 텐데 이런 경쟁자를 한숨에 떨쳐버릴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이번에 발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티가 뉴욕이라는 데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멋진 소식을 전하면서 우버의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요, 5% 정도 껑충 뛰어 올랐다. 따라서 세상 모든 투자자들도 이 소식에 환호를 지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의 주인공은 구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애플을 관련해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소식을 살펴봤잖아요. 애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의 명성에 그런 좀 도전장을 내보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지금 전 세계 모바일 생태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글은 사실 안드로이드 말고 하나의 더 커다란 좀 기댈 언덕이 있죠. 바로 구글 검색창이잖아요. 자, 이번 기사에서는 구글의 이 검색창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체크업을 할 수 있다. 체크업이라는 것은 이제 메디컬 체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다양한 메디컬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약 창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 곧 우리 사용자,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구글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할 때요, 이 헬스케어의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서칭, 검색창에 넣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너십이 결성이 됐는데 미닛 클리닉이라는 비즈니스 유닛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커다란 헬스케어 회사죠. CVS의 일부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색창에 들어가서 미니 클리닉을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어디에 이제 미니 클리닉이 있는지 보통 확인하게 되는데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부킹까지 할 수 있다,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지금 여기 구글에서 설명을 해놓은 바에 의하면 이제 검색창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죠. 내가 지금 만약에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으면 미닛 클리닉 샌프란시스코 찍으면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쭉 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지컬 체크업이라든지 스크리닝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TB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결핵이 있는지 결핵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일리스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든지 질병을 얘기하는 거고, 상처를 입었을 때, 그리고 스킨 컨디션은 이제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직까지 구글의 검색창은요 거의 독보적이죠. 지금 뭐 2위 기업과 게임도 알된 정도로 완전히 독보적인 독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독점 위치를 이용을 해서 사실 광고만 가지고 이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이 광고 수입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독보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커머스죠. 그래서 예전에는 검색을 하면 그 밑에 이제 이커머스가 바로 뜨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우리가 만약에 뭐 관심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사고 싶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밑에 이제 이커머스가 따닥따닥 붙으면서 바로 구글 쇼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또 하나 지금 보이는 게 만약에 이러한 예약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지금 현재는 미닛 클리닉과의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단 하나의 지금 기관과 그 예약이 가능해지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업체와 같은 이런 파트너십이 결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전해드리는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대기업에는 많이 존재를 하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많은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우리의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불어날 것을 좀 기대하면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짧은 기사에는 엑손모빌이 등장을 합니다. 뭐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전혀 언급을 드리지 않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기업에 대한 기사를 함께 읽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상화폐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엑손모빌과 가상화폐가 어떠한 연관을 지금 가지게 됐는지 직접 한번 짧은 한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손모빌이 러닝을 한다, 운영을 한다는 거죠. 파일럿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시범 프로그램이냐면요, 액세스 내추럴가스는 이제 천연가스를 얘기하는데 천연가스 중에 액세스니까 좀 남아도는 거죠. 왜 남아도냐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름을 채굴하는 어떻게 보면 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오일 우물이 있죠. 유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유정에 계속해서 천연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천연가스는 그냥 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가스를 모아서 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뭐를 하게 되냐면요, 크립토커런시를 채굴하게 된다. 따라서 가상화폐 채굴에 이 남아도는 이 천연가스를 이용한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는 노스다코타라는 유정에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사이트로 계속해서 옮겨 나가면서 엑소모빌이 나중에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채굴하는 이러한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은 좀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기사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아이디어 자체는 참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아도는 쓸데없이 없어지는 그런 천연가스를 이용을 해서 채굴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죠. 엑손모빌이 과연 이 채굴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상화폐를 확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테슬라의 주주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 반향을 일으켰던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헐츠라는 세계적인 렌트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모델 3,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이 모델 3를 10만 대를 한꺼번에 구입하겠다, 뭐 이러한 계약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시면요, 모델 3만이 아니고 모델 Y도 사겠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 만 하겠죠. 자, 허츠 글로벌이 이제 정식 네임인데, 허츠라는 그 렌트카 기업에서 이번에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애드했다, 추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 Y SUV를 드디어 추가적으로 좀 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전기차 군단에 드디어 모델 Y도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헐츠가 발표하기를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10만 대를 사겠다, 테슬라에서 10만 대의 전기차를 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그리고 헐츠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가 언제 지금 예정이 돼 있냐면 올해로 지금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다 모델 3를 살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모델 Y까지 추가를 한다는 거죠. 헐츠의 웹사이트에 지금 가보면요, 아직까지 이 모델 Y를 렌트하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 예약 가격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 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제 판매 가격을 보면 모델 3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차종이 46,99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61,990달러까지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은 서브시디지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정식적인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조금이 한 $10,00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빼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62,990에서 67,990달러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허츠가 대량으로 테슬라의 모델 3를 드디어 이제 사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 모델 Y까지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에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만드는 족족 판매가 되는 그 차량이 테슬라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의 그 생산량은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텍사스에도 공장이 하나 들어설 거고 이미 어제 베를린 공장이 문을 열었잖아요. 자, 이렇게 새로운 공장이 나오더라도 지금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만드는 대로 계속 판매되는 이런 추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요,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존 패밀리 분들 중에서 루시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루시드 관련된 소식이 들리길래 이마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시드 그룹에서 이번에 런칭을 했는데 세컨 스튜디오를 런칭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캐나다에 이제 판매 대리점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캐나다에 이제 그 익스펜션을 한다. 그러니까 확장을 한다는 거죠. 비즈니스, 그들의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상점이 드디어 이제 오프닝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크데일 쇼핑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토론토에 위치를 했고요. 캐나다에서 가장 커다란 쇼핑센터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세계적인 그 쇼핑센터 안에 이번에 루시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캐네디안 딜리버리가 언제 시작되냐면 2022년 봄이니까 곧 몇 달 안에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3월 달이니까 다음 달, 뭐 늦어도 다다음 달부터는 루시드 에어가 캐나다에서 판매가 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의 호재가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시드가 일렉트리파이 캐나다랑 파트너십을 결성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렉트리파이는요, 굉장히 좀 규모가 큰 충전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두 기업이 손을 잡고 어떠한 식으로 지금 파트너십이 진행이 되냐면 일부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루시드 에어를 구매하는 일부 고객들한테 2년짜리 무료 차징권을 안겨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 오너들은요, 한 15분 만에 급속 충전이기 때문에 350km를 달릴 수 있는 전력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루시드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매장이 증가를 하고 생산 시설이 증대를 하고 판매 대수가 늘고 이러한 소식을 계속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치적인 분석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뉴스를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성장 스토리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도입 부분에서 오늘 영상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제 방송 보신 분들께서는 오미주 자막 방송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뭐 경착륙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 웬만한 악재는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 굉장히 좀 강력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과연 이 전문가는 어떠한 논지를 가지고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지요. 직접 이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 잘 활용하셔서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찾아오는 주말에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남아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때 이제 제가 4시에 방송해드리는 그리고 8시에 또 하나의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미리 녹화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해주시면 제가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주말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me question about how you can be so positive, if not bullish, in the face of everything that Bryn just mentioned, that Jason Snipe just mentioned, the risk that Josh Brown brings to the table, and have such a level of confidence that what is today is going to still be tomorrow, that a strong consumer today is going to be a strong consumer tomorrow, that corporate earnings, which are strong today, are still going to be strong tomorrow, that inflation, which is raging today, is not going to be raging tomorrow, and that the Fed is going to be aggressive, but we can absorb all of it. Yeah.
Well, look, these are good points that people are making. I can't dismiss them. That's not what I'm trying to do here. What I'm saying is that there are positive forces out there as well. And to me, they seem stronger than the negatives. OK, so let me be more specific. You know, if I were to take the guy who's most antagonistic to me or opposite to me, not antagonistic, it's Mike Wilson. And he was on 2 days ago and he said, well, we might get a recession in 2023. You know what? It's March 24th of 2022. Initial jobless claims today were the lowest they've been since 1969. You got factories popping up all over the place. You got people traveling all over the country. I don't see the evidence. I'm not convinced on that negative case. And I already said to you that there are indications that inflation was rolling over, and those indications, like supply chain bottlenecks, continue outside of the Russia-Ukraine impact. So let me also say one other thing, because this name or this term hero has come up a lot, and you once or twice have labeled me with it. Let me be clear. I'm not trying to be anybody's hero. I don't care if anybody thinks I'm their hero. What I am doing is finding opportunities in the stock market, and I don't care if it's Qualcomm, Paramount. I can go through a long list of names where I see the earnings much better than what the estimates are, and the stock prices have come down, already reflecting the negatives that people see out there. So you got to combine the price with these negatives and positives. That whole balance comes out and makes me very enthusiastic about the future. But when you declare